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셀 리포츠 저널의 최신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임신 중에 특정 환경 입자,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같은 거겠죠? 여기에 노출되는 것이 어떻게 자녀의 천식 위험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연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요, 이게 그냥 관련 있다 수준을 넘어서요, 장내 미생물총의 변화가 실제로 천식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아, 원인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어떻게 그 환경 노출이 우리 장 속 세균 구성을 바꾸고 또 이게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천식으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연구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연구진이 임신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군요. 네, 도시 공기 중에 있는 농축 미세먼지, CAPS나 아니면 디젤 배기 입자, DEPS 같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꽤 접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잖아요? 여기에 노출시킨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 어미 쥐에게서 태어난 새끼 쥐들이 나중에 보니까요, 아주 소량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항원이죠. 여기에만 노출되어도 그 대조군 쥐들하고는 다르게 기도 염증이라든지 특정 면역 단백질, IL4, IL5, IL13 같은 것들이 확 증가하는 그런 천식과 아주 유사한 반응을 더 쉽게 보였다는 겁니다. 아하. 연구진은 이걸 이제 천식에 벌리기 쉬운 상태, 즉 천식 소인이 유발되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일종의 민감성이 높아진 거네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부분은 그 다음 실험 같아요. 이 천식 소인을 가진 새끼쥐의 장내 미생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분변 속 미생물총인데 이걸 아직 그 알레르겐에 노출되지 않은 그냥 건강한 다른 새끼쥐에게 이식을 했더니 어땠나요?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그냥 장내 미생물만 옮겨 심었을 뿐인데 이 이식을 받은 쥐들이 원래 어미가 그 입자에 노출되었던 쥐들처럼 소량의 항원에 아주 강한 천식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와, 미생물만 옮겼는데도요? 네, 이건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총 자체가 천식 소인을 전달할 수 있다. 즉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와, 이게 단순히 분변 속에 들어있는 다른 물질 때문이 아니고 미생물 자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거군요. 이걸 확인하려고 또 다른 실험도 했죠. 네, 아주 중요한 확인 작업이었어요. 연구진이 이제 이식할 분변 샘플을 감마선으로 완전히 살균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항생제를 같이 투여해서 미생물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두 경우 모두 그 천식 소인을 전달하는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아하.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미생물이 만들어낸 어떤 화학물질이나 죽은 세균 조각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활성 상태의 세균이 새로운 환경, 즉 다른 쥐의 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거기서 활동하는 그 과정 자체가 천식 소인을 유발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죠. 그렇군요. 그럼 그 살아있는 세균들, 그 구성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메타지놈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식 소인을 유발하는 그 미생물 총에서는 특정 세균 그룹들의 구성 비율이 달라진 걸 확인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장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라키오스피라세아과 같은 유익균으로 알려진 그런 세균들이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아, 유익균이 줄어드는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했던 발견은 이런 미생물총의 변화가 장 속에서 부티르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짧은 사슬 지방산 SCFA의 생산을 눈에 띄게 감소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부티르산이요? 네, 이 부티르산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장속 미생물 구성이 바뀌고 그 결과로 부티르산 같은 중요한 물질 생산이 줄어든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저 멀리 폐 면역 반응, 그러니까 천식이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이게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게 핵심이죠. 연구진은 바로 수지상 세포, dendritic cells, DCS라는 핵심 면역 세포에 주목했습니다. 수지상 세포요? 네, 이 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계 순찰대이자 지휘관 같은 역할을 해요.
외부 침입자, 즉 항원을 인식하고 우리 몸이 어떤 종류의 면역 반응을 일으킬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네.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 천식 소인 미생물총을 이식받은 쥐의 수지상 세포에서 DNA 메틸화 패턴의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이 DNA 메틸화라는 건 뭐랄까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하는 일종의 포스트잇이나 볼륨 조절기 같은 거예요. 후성 유전학적 변화라고 하죠. 특정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할지를 바꾸는 겁니다. 아, 유전자 자체는 그대로인데 작동 방식이 바뀐다. 그렇죠. 놀랍게도 이 변화가 어미가 직접 그 입자에 노출된 쥐의 수지상 세포 변화랑 아주 비슷했어요. 그리고 살균된 미생물총을 이식했을 때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무려 935개 유전자 위치에서 이런 변화가 확인됐는데 대부분 항원 제시에 관여하거나 염증 반응 같은 면역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유전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후속 유전학적 변화가 진짜로 수지상 세포의 기능, 그러니까 면역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찾았습니까? 네, 그것도 시험관 실험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천식 소인이 있는 쥐에서 분리한 수지상 세포는요, 정상 쥐의 세포보다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T세포라는 다른 면역세포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전달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T세포를 과도하게 증식시키는 거죠. 아,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DNA 메틸화를 억제하는 약물, 예를 들면 제빔라린 같은 걸 처리했더니 이런 과민 반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오, 이건 즉 DNA 메틸화라는 후속 유전학적 변화가 수제상 세포의 기능을 실제로 바꾸고 이것이 천식 유발 과정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을 기능적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와, 그럼 종합해보면 임신 중에 엄마가 특정 환경 입자에 노출되는 것이 결국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바꾸고 이렇게 변화된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장에서 부티르산 같은 대사물질 변화를 일으키고 이게 또 멀리 떨어진 면역세포인 수지상세포의 유전자 작동 방식, 즉 후성 유전학까지 변화시켜서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천식에 걸리기 쉬운 소인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정말 복잡하면서도 너무 흥미로운 연결고리네요. 맞습니다. 이 연구는 정말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어쩌면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이나 아이가 직접 노출되는 환경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 엄마의 환경 노출이 장내 미생물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면역계에 상당히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함께 보여줬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임신 중이나 혹은 아주 어린 영유아 시기에 이 장내 미생물 총을 좀 더 건강하게 관리하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티르산 생성을 돕는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방식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면요. 어쩌면 미래에는 이런 환경오염 때문에 생기는 천식 발생 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예방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바로 그런 미래를 향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